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영상의 컨텐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하는 세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 정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세 종목의 사업부터 간단히 파악해 볼까요? 청약하는 종목의 기업 소개는 제가 워밍업으로 올리는 영상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버블이라는 채팅 어플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채팅 상대가 K-팝 스타입니다. 실제로 1대1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티스트가 전송하는 문자들이 각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각자가 아티스트에게 답글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주주 구성인데요. 최대 주주가 SM, 그리고 2대 주주는 JYP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이 회사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여하튼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23개 기획사 229명의 아티스트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어플을 이용하는 구독자는 현재 120만 명이고 71%는 해외 유저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번 공모 자금으로 해외 스타들도 영입을 해서 조금 더 글로벌리한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트나인인데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필수 기술인 그래프DB를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영상이나 음성, 이미지 데이터들을 기존의 엑셀 같은 관계형 DB로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래프 DB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마케팅이나 금융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분석 기술이 활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비트나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래프DB 관련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ITI즈인데요. 핀테크 기업인데요. 서비스하는 솔루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평가, 자산운용, 파생상품, 빅데이터 기반 관리 솔루션 등이 주요 제품인데요. 또한 전 세계 핀테크 1위 기업인 FIS의 국내 단독 파트너입니다. 국내에서 FIS 제품을 사용하려면 ITI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폭넓은 솔루션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국내 주요 은행, 보험,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까지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핀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럼 일정부터 볼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세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하는데요. 화요일부터 청약하는 지오 엘리먼트와도 일정이 중복이 되었으므로 총 4종목은 청약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비례 청약을 계획하는 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오늘 세 종목을 일단 살펴보고 나머지 한 종목인 지오 엘리먼트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아야 비례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의 청약이 끝나면 리츠 한 종목과 초대형 종목인 SM 상선이 청약하게 되는 일정인데요. 청약 종목이 많습니다. 그럼 먼저 기관 경쟁률과 의무 합격 비율 볼게요. 디어유는 기관 경쟁률 2001대1, 의무 합격 비율은 37.5%였습니다. 좋은 결과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비트나인은 경쟁률이 1662대1, 의무 합격 비율은 6%였고요. ITI즈는 기관 경쟁률이 1601대1, 의무 합격 비율은 9.1%였습니다. 이 두 종목은 평범해 보이는 수준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중 디어유의 기관 경쟁률 2001대1은 금년도 IPO 종목 중 3위에 해당하는 결과인데요. 점점 기관 경쟁률이 2000대1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플로, 지아이텍 모두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들도 괜찮은 종목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늘 하던 대로 데이터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과 비교해 볼 텐데요. 10월에 청약했던 지아이텍부터 오늘 청약이 끝난 지니너스까지 총 9종목입니다. 9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중간이 잘 보이질 않는데요. 특히 기관 경쟁률이 100대1 미만인 종목이 3종목 있었고요. 의무 합격이 1% 미만인 종목도 2종목이 있었습니다. 옥석을 가리면서 청약 들어오는 양극화는 지속되는 트렌드라고 보입니다. 이 9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937대 1이었고 의무 합격 비율은 20.3%였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디어유는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과 ITI즈는 의무 합격은 평균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세 종목 다 기관 경쟁률은 수준 이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모집 규모가 비슷한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어유 볼게요.
디어유는 모집 규모가 858억 원입니다. 화면은 비슷한 사이즈로 금년도에 상장했던 종목들인데요. 일단 이 구간의 종목 중에서 따상이 넣은 종목이 하나도 없고 시초가가 200%로 출발했던 종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구간인데요. 그래서 그나마 시초가가 150% 이상으로 출발했던 두 종목 쿠콩과 원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530대 1이었고 의무 합약 비율은 37.6%였는데요. 디어유와 의무 합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디어유가 더 높고요. 그래서 디어유도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출발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어유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다들 청약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 비트나인과 IT아이즈는 둘 다 200억 원대로 모집하는 종목들인데요. 소형 종목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보겠습니다. 화면은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 중 200억 원대로 모집했던 8종목인데요. 모집 규모가 100억 원대와 200억 원대는 차이가 큰데요. 200억 원대는 시초가가 200% 출발한 종목이 확 줄었습니다. 두 종목만 200% 출발했는데요. 이삭 엔지니어링과 원티드 랩입니다. 이 두 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466대 1, 그리고 의무 합약 비율은 15.9%인데요. 비트나인과 IT아이즈가 경쟁률은 비슷한데 의무 합약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종목도 시초가가 200%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모가인데요. 디어유는 26,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희망 상당 금액이 2,000원 초과되었고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IPO 종목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이고요. 비트나인도 공모가는 초과가 되었는데요. 희망 상당 금액을 1,300원 초과한 11,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139억 원이 되고요. 마지막 종목 IT아이즈는 그래도 희망 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시가총액입니다. 826억 원으로 1천억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상장일에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디어유는 희망상단 초과 신청이 90%가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초과가 되었고요. 비트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IT아이즈도 초과 신청이 83.5%가 나왔는데요. 보통 80%가 넘어가면 초과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IT아이즈는 공모가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디어유의 공모가 신청 세부 결과인데요. 26,000원을 콕 찍어서 신청한 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6,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나인은 12,000원 이상을 써낸 신청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모 가격을 높게 써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의무 확약은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량은 받고 싶은데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한 종목씩 청약 정보 볼게요. 먼저 디어유입니다. 총 330만 주를 모집하고 100% 신주로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82만 5천 주가 배정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49만 5천 주 배정합니다. 디어유의 현재 직원 수가 55명으로 파악되는데 그럼 1인당 9천 주씩 배정이 되거든요. 증거금으로 약 2억 3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카카오페이를 보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주 물량이 미달이 없다면 디어유의 직원들도 회사의 미래를 상당히 낙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 예측의 의무 확약 37.5%를 감안한 디어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444만 주, 비중으로는 21.8%인데요. 유통 물량 중 기존 주주 물량이 약 절반가량 있습니다만 유통 물량은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디어유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온라인 청약 한도는 13,000주입니다.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 1억 6,9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균등 청약을 위한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이고요. 청약 증거금은 13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비트나인입니다. 약 207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이 종목도 100% 신주 모집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52만 주를 배정하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424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41%입니다. 많은 편이죠. 그중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22.4%로 공모주주와 비슷한 규모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이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2만 5천 주입니다. 한도를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약 1억 3,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가 2천 원 있습니다. 비트나인도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이고요. 5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종목 ITIG입니다. 약 178만 주 모집하고요.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약 7%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44만 주가 배정되고요. 특이한 부분은 우리 사주조합에게 20% 비중을 꽉 채워서 배정했는데요. 워밍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TIG는 그래도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사주 물량을 모두 신청하려면 1인당 약 1,8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주 물량은 미달이 없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ITIG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133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23.1%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기존 주주 물량이 없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선주가 상장일에 보통주 전환될 수 있는데요. 물량으로 약 20만 주 있습니다. 비중으로는 3.5%인데요. 적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20만 주를 기존 주주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인데요. 일반 청약 한도는 14,000주입니다.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 1억 1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종목 역시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이고요. 증거금으로 7만 1,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비례청약 1순위는 디어유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나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1순위로 생각했고요. 2순위는 ITIG인데요. 왜 2순위가 필요하냐면 디어유의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차선책으로 ITIG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ITIG 역시 상장일 물량과 작은 사이즈의 시가총액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개인적으로 비례 청약을 하기에는 2%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청약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등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원래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컨텐츠였는데 당황스럽게도 오늘 세 종목의 결과가 다 공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부랴부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세 종목이 공시를 일찍 했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는 청약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수는 지오 엘리먼트이죠. 지오 엘리먼트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최종 청약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결과가 공시가 될 텐데요. 그러므로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청약 계획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종목의 청약 배정 예상 수량도 1일차 청약이 종료된 결과를 보고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은 월요일에 상장하는 엔캠 상장일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